안녕하세요, 바람처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게임용 PC 따라 만들기입니다. 100만원 초반에 게임용 PC 따라 만들기로 컨셉을 정해봤습니다. CPU는 AMD 2700X,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450, 그리고 메모리는 게일 8기가 PC4 21300짜리 2개고요. 요 M.2 SSD 요걸로 요 샌디스크 제품인데 오늘은 이걸로 대체를 해서 조립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드는 웨스턴 디지털 1테라 준비했고요. 비디오 카드는 1060 3기가 컬러풀 준비했고, 파워는 조용한 하이퍼 K600 FSP24 제품이고요. 이걸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조용하고 게임이 잘 돌아가는 PC를 한번 따라 만드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네, CPU는 그 라이젠 2700X를 골랐는데요. 실제로 게임을 할 때는 라이젠 2600 이상이면 충분해요. 제가 볼 때는 2700X를 고른 이유는 이제 그 장착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고, LED가 싱크돼 가지고 메인보드랑 이 쿨러랑 같이 연동돼 가지고 색깔이 변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도 보여드리고 하기 위해서 2700X를 선택한 거고요. 자,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쿨러 있고요. 그리고 이제 CPU 있습니다. 쿨러를 보시면 뭐 못 보던 것들이 있어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 라이젠 2700X 쿨러는 요 장점이 요게 구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측면을 보시면은 구리가 나름 두껍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게도 제법 나가고요. 그리고 여기 뭐 방열판도 촘촘하게 돼 있고, 기존의 2700X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이 클립 형식이 아닌데 얘는 클립 형식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쿨러에 LH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L로 하면 저소음이고 H로 하면 소음이 좀 많이 나요. 대신 냉각 성능은 좋아지겠죠. H로 하면 시끄러워집니다. 기본값은 L이고요. 이렇게 LH. 그리고 요거는 이제 메인보드와 그 쿨러에 LED 등 효과가 나오는데,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뭔가 신호를 줘야 되겠죠. 고무마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핀짜리 하나, 4핀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이거 둘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만 쓰는 겁니다. 메인보드인데요. 메인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B450이라는 이름은 그 새로운 칩셋이에요. AMD에서 나온 새로운 칩셋이고, 어로스 요거는 이제 기가바이트의 그 상표 이름이고요. 그 엘리트도 그렇고, 그리고 RGB 퓨전, 이게 아까 그 말씀드린 그 RGB 싱크 그거에 관련된 거고요. 한번 보시죠. 네, 보드 뭐 보드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스티커. 요건 메인보드 드라이버. 인터넷 가서 다운로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얘는. 요거 이제 설명서. 그리고 요거는 이제 M.2 SSD를 장착을 할 때 필요한 부품이에요. 요건 작으니까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잘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SATA 케이블. 보드를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B450 어로스 메인보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메인보드가 상당히 좀 잘 나온 메인보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젠 2700X를 장착을 할 때는 요 리텐션 가이드가 꼭 필요해요. 요거 떼버리면 안 되고요. 이게 CPU고, CPU 전원부도 되게 잘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 11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전원부가 촘촘하게 될수록 좋습니다. 좋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LED CPU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그 아까 RGB 싱크를 연동하는 그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쿨러와 보드가 이쪽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M.2 SSD예요. M.2 SSD를 한 개, 두 개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메인보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CPU 전원부 쪽에 방열판이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방열판이 있죠. 보다 장시간 사용해도 보다 안정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메모리에도 그 RGB LED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싱크를 위해서 신호를 주는 곳이 이곳이에요. 이곳입니다. 메모리 소켓이 4개가 있는데요. 1, 2, 3, 4예요. 장착을 할 때는 1번 슬롯, 2번 슬롯에 먼저 장착을 하겠습니다. SATA 포트는 총 6개가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는데요. 그 PCI 익스프레스 SSD를 장착을 하는 경우에는 요거 2개 가지고 여기다가 SATA 일반 SATA 방식 SSD M.2 SATA를 꽂는 경우에는 3번, 4번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그 6개가 동시에 다 동작을 하지는 않습니다. 얘네 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 6개 중에 2개가 죽는다. 그거를 잘 인지를 하십시오. 이 메인보드를 쓰면서 나는 정말 많은 하드를 장착을 하고 싶다 하고 가정을 하면은 M.2 SSD는 사용하지 마시고 전부 다 여기다 6개다 꽂으시면 6개가 전부 동작을 해요. 그래서 1번에 SSD 꽂고 뭐 나머지 5개는 하드만 꽂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이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으면은 어느 부분 때문에 동작을 안 하는지 요 LED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이거널 스틱 LED라고 하는데, 그 다이거널 스틱 LED 때문에 이 보드에도 좀 장점이 하나가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방열판인데, 요게 이 독수리 마크가 불빛이 바뀌어요. 그래서 CPU 냉각팬의 RGB하고 요 방열판에 그 노스브릿지 방열판에 RGB 독수리 마크가 불이 같이 연동돼서 움직여요. 그래서 조립을 해놓고 보면 굉장히 이쁩니다. 일반인들이 조립할 때는 오디오, 여기 USB 2개, 그리고 USB 3.0, 그리고 전면부 스위치 연결하는데 여기까지만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할 게, 여기 CLR CMOS가 있어요. 클리어 CMOS라는 얘기인데, 나중에 뭐 화면이 안 들어왔거나 뭐 이렇게 컴퓨터가 안 들어올 때 이 부분을 연필이나 뭐 금속 도구 같은 걸로 쇼트를 시켜주면은 CMOS가 클리어가 돼요. 또 이 메인보드의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IO 실드가 아예 보드에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IO 실드를 따로 낄 필요가 없이 그냥 보드만 갖다 끼면 되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6.1 채널이에요. 여기 사운드고, 여기 랜, 그리고 검은색 포트가 이제 4개 있죠. 1개, 2개, 3개, 4개. USB 2.0이고, 파란색 포트로 되어 있는 거 전부 USB 3.0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시스템에 뭐 AMD 2200G나 2400G 뒤에 G로 끝나는 제품들, 그런 CPU가 꼽히면 여기가 출력이 돼요. DVI 포트, HDMI 포트에서 출력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장착된 거는 2700X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동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CPU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저 레바를 이렇게 제껴서 열고요. IJ라는 글씨랑 소켓 포란 글씨랑 일치가 되게, 나란히 평행되게 딱 붙잡고 딱 착륙을 시키면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CPU가 들뜨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를 눌러주면서 레버를 내려요. 이렇게. 그러면 CPU 장착이 끝난 겁니다. 쿨러를 장착하는 방법은요, 여기 구멍 있잖아요. 이 구멍이랑 여기 LED 싱크 핀이랑 최대한 좀 가깝게 그렇게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쿨러를 장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클립을 먼저 걸어줘야 돼요. 한쪽을 먼저 걸어줘요. 동시에 걸어주는 게 아니라 한쪽을 먼저 걸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걸면은 걸려요. 이렇게 걸린 상태죠.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이제 클립을 걸어줘야죠. 이렇게 해서 클립이 양쪽 사이드에 이제 걸렸어요.
그럼 레버를 젖힙니다. 레버를 요걸 클립이 움직이지 않게 잡고 고정되면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돼요. 이렇게 되면 고정이 된 겁니다. CPU 팬에 전원을 공급해 줘야죠. 보드에 보면 CPU 팬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꼽아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CPU 장착이 끝났습니다. 이 커넥터가 RGB 싱크를 위한 커넥터인데요. 톡투열한 부분이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쪽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이 튀어나온 부분 맞게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들어간 겁니다. 여기 LED CP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L자에 화살표가 들어가게, 그 화살표가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가 1번이라는 표시고요. 그 1번에 맞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RGB LED 싱크가 연결이 된 겁니다. 네, M.2 SSD를 장착을 해볼게요. 제가 준비한 건 샌디스크 128기가인데요. 여기를 풀러내시고 이렇게 빼고 이 두 개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42608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길이에요. 이렇게 딱 대보면 얘는 이제 80 정도에 맞을 것 같죠. 그럼 이제 요거를 80에다 장착을 하는 겁니다. 80에 장착을 하시고, 요거 이제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얘를 조여야 돼요. 너무 세게 돌리면 파손되니까 살살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 얘를 꼽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고 이제 마크가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해서 누르시고, 짤깍 소리가 나면 이렇게 눌러요. 이런 식으로 눌러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M.2 SSD가 장착이 된 겁니다. 이게 비닐이 붙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써멀 패드예요. 쫙 해서 이 비닐 떼내고, 써멀 패드 이렇게 떼내고, 보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끈적끈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SSD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 써멀 패드가 잘 받아서 이 방열판으로 열을 방출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 보면 또 여기 홈이 또 있습니다. 홈에 M.2를 요거를 이제 꽂고 하시면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장착이 끝난 겁니다. 메모리는 게일 메모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비슷한 그 성능 기준으로 해가지고 삼성 메모리 8기가는 93,000원이에요. 12월 오늘 12월 중순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 메모리는 59,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한 개당 33,000원 정도가 게일 메모리가 더 싸요. 두 개를 하면 이제 66,000원이죠. 그럼 66,000원 정도면 뭐 충분히 삼성 메모리가 아닌 게일 메모리를 사용할 만하다, 그 얘기죠. 근데 게일 메모리가 품질이 아주 뭐 엉망이다, 그건 아니에요. 삼성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충분히 삼성을 대체할 만하다, 그 얘기죠. 여기 이제 그 스티커가 있거든요. 여기 그 서린 CNI라고 되어 있는데 요 홀로그램 스티커를 메모리 쪽에 붙여줘야지만 나중에 AS가 돼요. 이렇게 눌러서 뽑고요. 뒷면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붙이면 고장 나가니까 위험하니까 반드시 핀 없는 쪽에 이런 쪽에 붙여야 돼요. 면에다가 이렇게 붙여야지만 나중에 그 서린 CNI에서 메모리가 고장이 나도 AS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번, 2번 소켓에 꽂겠습니다. 요 홈의 모양에 맞춰 가지고, 자 1번, 2번, 3번 하고 나중에 한번 이렇게 오므려 주고요. 손으로 한번 꾹꾹 눌러 주고요. 이렇게 되고, 이제 2번 슬롯에 꽂았으니까 이제 1번 슬롯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은 전체적으로 한번 눌러주고,
마지막에 이제 오므려 주세요. 그래야 제대로 잘 뽑혀요. 임시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실제적으로 PC를 조립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갈고리 모양이 있죠? 갈고리 모양이 있고, 메인보드 쪽에도 보면 이제 갈고리를 물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넣어주면 되고요. CPU 쪽 보조 전원이 있죠? 여기도 커넥터를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파워에 이렇게 4+4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CPU 보조 전원이고, 6+2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비디오 카드 쪽 보조 전원이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중앙에 이렇게 맞춰서 모이게 한 다음에 여기다 꼽아주는 겁니다. 보조 전원 쪽에. 보조 전원 쪽에 연결해 주고요. 이제 비디오 카드 쪽에도 전원을 연결해 주고, 비디오 카드를 꽂은 다음에 파워 스위치는 빨간색 2개, 바탕화면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밑바닥이 빨간색 2개 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필이나 아니면 볼펜 끝 금속 부분으로 여기를 잠깐 쇼트를 시켜주면은 전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 해도 되고, 운영체를 설치를 해도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까지 다 설치를 하고 돼서 이제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 케이스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들어갈 비디오 카드는 컬러풀 지포스 1060 DDR5 3기가 짜리인데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뉴얼 있고요. 여기 제품 있고, 그 파워에 비디오 카드용 보조 전원 6핀짜리가 없을 경우에 이런 케이블을 쓰는 거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파워는 이 비디오 카드 보조 전원 6핀짜리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은 쓸 필요가 없어요. 이제 비디오 카드고요. 컬러풀 1060이고, 니켈 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니켈 도금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비디오 카드의 장점이 뒷면에 백플레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디오 카드 자체의 그 어떤 그 구조적인 강도를 좀 높게 해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디오 카드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제 후면에서 빼주는 그 방열판의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그 사용하기 전에 제거하라고 경고 문구가 돼 있죠. 이거를 이제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얘를 안 뜯으면 열 방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뒤에 백플레이트를 다는 의미가 없어요. 4+4로 돼 있고, 얘는 6+2로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구멍이 6개죠. 그러니까 얘를 쓰면 안 되고 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얘는 CPU 보조 전원용입니다. 6+2 된 걸 갖다가 이렇게 갈고리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해서 찰칵 소리가 날 때까지 꼽으시면 됩니다. 조립을 하기 전에 바이오스를 한번 업데이트가 신형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기가바이트 사이트를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는 메인보드가 B450 어로스 엘리트거든요. 엘리트 있죠? 여기서 이제 지원을 보고요. 지원을 보면은 바이오스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12월 6일자로 신형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업데이트를 다운로드 받았고요. 자, 여기다 압축을 풀고 네, 압축을 풀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파일들을 가지고 시스템에 연결해서 임시 조립 상태에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팅을 하고 케이스에다가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이제 파워 스위치로 셔틀을 시켜주면 켜져요. 전원이 들어왔습니다. 델키를 눌러주면 이제 바이오스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받았던 USB 메모리에 이제 그 바이오스 파일을 집어넣고 이제 Q 플래시로 들어가면 돼요. 요 밑으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요 화살표 이렇게 내리게 되면 Q 플래시 여기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그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메인보드마다 전부 달라요. 이거는 기가바이트 B450 어로스 엘리트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는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아수스 메인보드나 뭐 에즈락 메인보드, MSI 메인보드도 다른 방법으로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가바이트 Q 플래시 이렇게 들어가서 업데이트 바이오스 있죠. 업데이트 바이오스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다운로드 받았던 요거 F3D 엔터. 자, 아무렇게나 누르면 스타트 되죠. 이렇게 되면서 100%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스가 F2번에서 F3D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제 업데이트가 끝나면요, 델키를 여러 번 눌러주면 돼요. 제 바이오스에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본값을 로딩을 하는 거예요. 최저가 값을 로딩을 하고요. 최저가 값을 로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팬 소리가 대부분 조용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일런트 해주시고, 그러면 소리가 매우 조용해지다가 나중에 이제 열받으면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 이런 세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노멀로 하게 되면 온도가 이렇게 온도 변화에 따라서 팬이 빨리 움직이잖아요. 근데 사일런트로 바뀌게 되면 약간 더 완만하게 움직이다가 막판에 이제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경고 온도는 90도. CPU가 90도에 도달을 하면은 경고음을 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 876rpm에서 온도가 23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조용합니다. 매우 조용한 편에 속하죠. 그 다음에 여기 그럼 아까 F2번에서 F3D로 바이오스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날짜는 그냥 이 업데이트 날짜는 오늘 날짜가 아니라 이 바이오스가 생성된 날짜예요. 그러니까 이 F3D가 올해 12월 6일날 만들어진 거고, 그게 지금 되는 거고요. 오늘 날짜는 12월 16일입니다. 16일 14시 35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이제 자기가 부팅하고 싶은 거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여기 가서 기가바이트의 경우는 이 하이 프리시즌 이벤트 타이머가 있는데, 요게 꺼져 있어야지만 CPU가 병목 현상이 없이 잘 된다고 해요. 버벅거리지 않고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그 고정밀 이벤트 타이머는 꺼주는 거죠. 꺼주고 여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가 어디 깔려있는 따라 틀리는데, 윈도우 운영체제가 여기 깔려 있으면은 여기 이제 샌디스크를 갖다가 놓고 엔터를 쳐주면은 한번 물어보면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바이오스 세팅이 끝났고요. 디스크에서 이렇게 하드 디스크에서 이제 어떤 걸로 부팅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샌디스크로 한번 여기 윈도우 운영체제 여기 담겨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RGB 퓨전에 이렇게 스태틱 모드, 컬러 사이클 모드, 뭐 펄스 모드. 나는 불빛이 싫다 그러면 꺼도 돼요. 꺼도 되는데 뭐 애써 이쁘게 만들었는데 끌 필요는 없죠. 컬러 사이클 모드가 제가 해보니까 제일 좋더라. 나머지는 해보니까 정신없더라고요. 이건 번쩍번쩍거리고, 더블 플래시는 더 정신없어요. 이게 컬러 사이클 모드가 제일 낫더라 이 얘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하고 빠지면 됩니다. 저장하고 빠지면 되고, 지금은 RGB 싱크가 이제 오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바이오스에서 오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꺼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모드는 이제
숨 쉬는 것처럼 바뀌는 거고요. 요 숨 쉬는 게 요거 이렇게 같이 세 개가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사이클 모드는 요 색깔이 서서히 바뀌어요. 요 색깔이 여기 색깔이 이렇게 세 개가 연동돼서 움직이죠. 그 다음에 스태틱 모드는 한 가지 색깔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래시 모드는 깜빡깜빡 거리는 거고, 정신없죠? 더블 플래시는 더해요. 깜빡깜빡 이것저것 다 해보니까 컬러 사이클 모드가 제일 좋더라, 그 얘기죠. 이게 컬러 사이클 모드인데요, 이게 이제 그 RGB가 순서대로 레드, 그린, 블루잖아요. 그게 이제 무지개빛처럼 계속 순차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블루에서 뭐 보라로, 보라에서 뭐 노란색, 녹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순차적으로 계속 변하는 겁니다. 오늘 조립할 케이스는 콕스 A5 벨로체인데요. 요즘 트렌드죠? 이쪽이 전부 아크릴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뜯어 볼게요. 뚜껑을 뜯고, 여기 안쪽에도 이렇게 비닐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 조립이 완성되면 요걸 뜯어내고 이렇게 붙이면 되고, 지금 일단 조립하는 상태니까 요거 이제 따로 빼두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 갈고리처럼 됐으니까 요거 이제 제껴서 뽑아냅니다. 이렇게 뽑아내고, 요 냉각팬도 작업하는데 걸리적되니까 이것도 뽑아내겠습니다. 나중에 장착할 거예요. 다른 쪽 측면도 뜯어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제껴서 뽑으면 뽑히고요. 네, 이 부분이 이제 파워가 들어가는 자리고요. 이 부분이 하드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하드 디스크는 2개밖에 못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드를 뭐 2개 이상, 2개를 초과해서 하드를 장착하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로 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드를 2개까지만 장착하고 뭐 3개, 4개, 5개 붙인다 그러면 이 케이스 말고 빅타워로 다른 케이스를 추천을 합니다. CD롬, DVD DVD 멀티 이런 거를 쓸 때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이제 안 쓸 거잖아요, 견적에서는. 요즘 거의 쓰시는 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안쪽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이제 오와이어를 맞춰주면 된다 이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앞부분 다 막았어요. 파워 펜을 장착을 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펜 그릴이 바닥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위를 보게 하는 방법이 있고, 2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파워 펜이 바닥을 보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파워 펜이 바람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장착이 되면 장점은 뭐가 있냐면, 장점은 이 파워의 열기가 외부에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와서 파워만 냉각시킨 다음에 뒤로 빠진다는 게 장점이 있고, 그래서 뭐 파워의 열기가 뭐 본체 내부에 전달이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단점은 이 먼지 필터 요게 금방 쉽게 막혀요. 요게 미세하게 돼 있죠. 여기에 먼지가 다닥다닥 달라붙어 가지고 금방 먼지 필터가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워로서는 냉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파워 냉각이. 그러면 방법은 뭐가 있느냐, 이 먼지 필터를 수시로 떼가지고 청소를 해서 다시 끼워주고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번 세팅해 놓으면은 고장나기 전까지는 안 뜯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뭐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귀찮아진다 이런 단점이 있고, 파워펜 그릴을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먼지 필터를 청소할 필요가 없어요. 단점은 이제 파워의 열기가 PC 내부에 전달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단점인데, 핵심은 뭐냐면 파워가 좀 제대로 된 걸 쓰면은 파워 자체에서 열이 별로 안 나요. 그래가지고 파워펜이 PC 내부에 열기를 미쳐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보다 이 먼지 필터가 막혀서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펜 그릴을 안쪽으로 보게 이렇게 해서 장착을 하거든요. 이거 뭐 개인적인 호불호가 있는데, 먼지
특히 이 팬 그릴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면은 먼지 필터가 자주 막혀서 귀찮으니까 아예 먼지 필터를 청소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방향으로 파워를 장착을 한다 그 말입니다. 파워 장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나사를 4개 다 박지 말고 살살 받고 살살 받고 정확히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다 박아주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파워 장착이 끝났습니다. 하드디스크 뭐 보통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1테라 하면 되죠. 뭐 좀 데이터 저장을 많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1테라 살 돈에서 한 2~3만원 더 추가를 하면 이제 2테라를 하드를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요 하드디스크 장착할 때 주의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얘네들도 마찬가지, 아까 메모리와 마찬가지로 얘네도 메모리와 마찬가지 여기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를 떼서 본체에 이렇게 붙이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점, 스티커를 붙일 때 여기다 붙이면 안 돼요. 이 에어홀 구멍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냥 빈자리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야 되고, 이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 경우에는 AS 불가라는 거. 일반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안쪽으로 장착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밀어 넣어도 뭐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케이스에는 경우는 요 나사를 사용을 해요. 보시면은 나사 산이 끝까지 안 돼 있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이 측면에다가 3개를 이제 연결을 하고 나사를 조이고, 보시면 나사산이 끝까지 안 들어가 있죠. 요게 이제 하드디스크를 이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1개만 박아도 되고 2개만 박아도 되는데 왜 3개를 박았냐 그러면, 나중에 이 나사를 어디 뭐 잘 놔뒀다가 나중에 써야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나사가 필요할 때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드디스크를 하나 더 추가를 할 때 요거 1개, 2개를 빼서 쓰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를 3개를 장착을 한 거거든요. 3개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홈에 맞춰서 이 하드를 쫙 밀어 넣고, 나머지 이게 흔들거리잖아요. 나머지 이렇게 흔들거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 손나사 2개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요 안에서 고정을 하면 돼요. 손나사를 사용을 해서 하드디스크가 움직이지 않게 이제 고정한 모습이에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이 마개거든요. USB 마개, 뭐 이어폰 마개 이런 건데, 케이스를 사용을 할 때 이게 세워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먼지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덮개를 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덮개는 일단은 사용할 때만 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되겠어요. 이어폰하고 마이크 마개 이런 식으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보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보드를 넣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나사공을 딱 맞추면은 이렇게 되죠.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요 지점에도 나사를 하나 장착을 하면 좋겠는데, 스페이서 스탠드오프 요게 있으면 좋겠는데, 보면 요 자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런 플라스틱이 있거든요. 요런 플라스틱을 보드에 꽂아서 요 부분은 높이에 맞게 잘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자르고, 아까 플라스틱 스탠드오프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여기다 장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돼도 여기다 눌러도 힘을 좀 받겠죠.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CPU 쪽 보조전원 요거를 이쪽에서 빼서 이렇게 오면은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요 선을 미리 빼가지고 요 뒤쪽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CPU 보조전원 들어가는 데고요. 여기 중앙에 모여 있죠. 요거를 해서 이렇게 꼽으면 돼요. 미리 나중에 꼽기 힘드니까 미리 꼽는 거예요. 꼽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꼽아서 꼽아 볼게요. 그래서 꼽았고 이렇게 하면 다 꼽혔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꼽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라인을 뒤로 살짝 좀 빼주고 빼줘주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맞추면은 되겠어요. 그럼 이렇게 딱 구멍을 맞춰서 나사를 조이면 되겠죠. 이제 비디오 카드가 이렇게 두 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를 미리 떼줘요. 나중에 다 나사 장착하고 빼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이걸 이제 빼주고 뭐 이렇게 해서 나사를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이 케이스에서 제공하는 나사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요 이제 그 메인보드 고정용 나사, 요게 하드 고정용, 하드 파워 고정용 나사인데요. 요런 거는 이제 SSD, 메인보드, CD롬 요런 거 고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는 하드, 파워 등 좀 무겁고 중량이 좀 되는 것들 고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 메인보드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나사는 제가 볼 때 왼쪽 요 나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나사를 조일 때는 한 번에 이제 여러 개를 조이지 마시고 6개를 살살 조여놨다가 자리를 잡은 다음에 다 조이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동 드라이버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동 드라이버를 쓰지 마십시오. 왜냐면 전동 드라이버를 하다가 잘못하면 그 드라이버가 빗나가 가지고 메인보드를 긁어 가지고 손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수동 나사 수동 드라이버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사를 천천히 6개를 다 조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 조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 저렴한 와셔인데 요거를 뭐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저희 의견은 이거를 안 쓴다입니다. 메인보드 중에 이렇게 여기 보면 지금 둘, 넷, 여섯, 8개의 납땜이 있잖아요. 요런 게 없는 것들은 저런 와셔를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접지를 위해서 이렇게 8개의 그 땜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저런 와셔를 안 쓰는 게 맞아요. 이거를 통해서 이게 메인보드가 이 샤시하고 접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런 와샤 그 가끔 메인보드 보면 구형 메인보드 보면 요 땜이 아예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기판 손상 방지를 위해서 저런 와샤를 쓰고 요렇게 8개, 둘, 넷, 여섯, 8개의 땜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저런 와샤를 쓰면은 접지가 안 되기 때문에 쓰면 안 돼요. 네, 후면 냉각팬인데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위아래 좌우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되어 있는 거는 그 팬의 회전 방향이고 이렇게 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요게 요렇게 바람이 이쪽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럼 요렇게 장착을 해야 바람이 이렇게 나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팬에 전원을 꽂아주고 팬 전원을 꽂아주고 뒷면에 딱 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선이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한데 하나씩 하다 보면은 깔끔하게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봅시다. 일단은 요거는 이제 전면부 I/O 전면부 이제 스위치들, LED들. 근데 요거는 이제 가지런히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제 이 밑으로 보내는 거고 밑으로 보내고 그리고 요거는 좀 돼 있죠. 여기 이제 걸리적거리잖아요. 이것도 케이블 타이에서 여기 케이블 타이 홈이 있어요. 사용을 해서 고정을 시키고
케이블 타이를 사용해서 고정을 시키고, 이 케이블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기 밑으로 빼주면 돼요. 밑으로 여기에 보면 홈이 있거든요. 요 밑으로 이제 하나씩 보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보내고, 얘도 이제 밑으로 보내고, USB 3.0 포트가 요 근처에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보드들도. 그럴 때 이제 옆으로 보내야 되겠죠. 이건 요 밑에 요 부분에, 요 밑부분에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밑으로 보내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해. 여기 케이블 한 개 묶고, 두 개 묶고, 세 개 묶고 그러면 좀 깔끔해지겠죠? 일단은 그래서 여기 한 개 묶고, 두 개 묶고, 이렇게 해서 세 개 묶고, 메인 커넥터 나가고, 이쪽으로 또 비디오 카드 보조 전원 나가야 되겠죠? 비디오 카드 보조 전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블 타이를 여기 두 군데 묶고, 나머지는 이제 내부에서 활용할 거죠. 여기 이제 케이블 타이 중짜리를 쓰면 돼요. 아까도 소짜리 썼고요. 나가고요. 필요한 거는 요 전면부 냉각팬 전원 요 4핀짜리하고 요 SATA 전원 요것만 하시면 돼요. 파워 커넥터도 보면요,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거하고 이렇게 일자로 생긴 거하고 이렇게 생긴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이거를 꽂게 되면 뚜껑을 닫게 되면 이게 이제 선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빼고 이 케이블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선이 안 꺾이겠죠. 요거 들어 쓰고, 요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정리해서 이거 다른 쪽으로 빼두고, 그리고 이제 요 전원은 그 전면부 냉각팬 전원이잖아요. 그 전원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정리를 해서
선 정리를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이제 꼽으시고요. 꼽으시고 이것도 이제 선 정리를 해서 여기도 이제 묶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안 쓰는 전원은 요거 남죠? 요거는 그냥 정리만 해가지고 안에다 밀어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도 케이블 타일 한번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다가 이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데이터 케이블 연결해야 되죠. 요것도 보시면 이렇게 한쪽이 기역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양쪽에 일자로만 되어 있는 놈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꽂게 되면 여기도 꺾일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기역자 케이블을 사용을 해가지고 기역자 이렇게 꺾인 걸 사용해서 여기를 꽂고 이것도 라인을 밑으로 여기로 이렇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빼주고 이제 여기는 후면부는 선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여기로 뚜껑을 닫으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측면 뚜껑을 이렇게 닫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손나사로 잠가주면 되겠죠. 손나사로 잠가주면 후면부는 선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앞면 정리를 해볼게요. 후면부는 끝났으니까 선 정리를 일단 이제 가지런히 하고 하나씩 꽂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여기 보시면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HD 오디오는 우측 오디오에 구멍이 한 군데가 막혀 있죠.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한 군데가 막혀 있어 가지고 여기 이빨 빠진 부분, 이 부분에 꽂으시면 되고, 이거는 제가 화면에 그거 띄워드릴게요. 이 부분만 따로 촬영한 게 있거든요. 이거 띄워드릴게요. 이것도 USB 구멍 막힌 부분이 다르죠. USB에서 이쪽에 꽂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케이블 타일을 이제 끌어내고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여기 됐고, 요 부분은 전면부 스위치 부분. 일단 제일 먼저 이제 하드 들어가고요. 하드 LED. HDD LED라고 되어 있죠. 여기 들어가고 그 옆에 리셋. 리셋 위에 파워 스위치, 파워 SW라고 되어 있죠. 파워 스위치 들어가고, 파워 스위치 옆에 파워 LED, 플러스가 바깥쪽으로 가게, 마이너스가 안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전면부 스위치가 다 연결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확실하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인보드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USB 3.0 예를 들어 이렇게 꼽았어요. 이렇게 꼽고 USB 2.0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꼽지 말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꼽으면 안 된다 그 얘기고, 얘만 꼽거나 이렇게 얘만 꼽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만 쓰라는 얘기예요. 제가 조립을 할 때는 이 케이블을 잘라가지고 잘 안 보이셨는데 여기 설명서가 이런 게 붙어 있어요. USB 2.0과 USB 3.0을 동시에 연결할 경우 쇼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개만 연결하세요. USB 3.0 같은 경우 여기 홈이 있어요. 홈을 보고 여기는 비어 있죠? 여기다 꽂고, 이것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한번 해줄게요. 꽂고요. 스피커 꽂고, 하드디스크 꽂고, 꽂아서 여기 SATA 케이블도 고정을 해줄 겁니다. 전면부 오디오 잭, 그 이어폰하고 마이크, 그 전면부하고, 이건 USB 2.0 케이블이고, 요건 USB 이제 3.0 케이블 연결된 거고요. 요건 이제 전면부 스위치 LED 쪽 연결된 거고, 요건 이제 비포음 내주는 스피커, 그리고 요건 이제 1테라 하드를 위한 요건 SATA 케이블, 이렇게 연결이 다 됐습니다. 요거는 화면 우측 상단에 따로 띄워드릴 테니까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메인 커넥터인데요. 메인 커넥터 중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이빨이 하나 빠져 있죠. 이거 원래 정상입니다. 불량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갈고리 모양이 여기로 들어가게 붙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꽉꽉 붙나있나 보시고 됐고, 이제 남은 거는 비디오 카드 연결을 하면 끝납니다. 이제 비디오 카드 이제 꼽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디오 카드를 밀어넣고 이렇게 찰칵 소리가 나면 돼요. 바깥쪽을 먼저 박아주세요. 그래야지 비디오 카드가 안 밀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 하고, 이렇게 하면 나사가 다 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보시면 갈고리가 있죠. 이거를 꼽으나 얘를 꼽으나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좀 단정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꼽으시고 이렇게 선정리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선정리 해볼게요. 네, 이렇게 딱 하시면은 선정리가 끝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케이블 타일을 이제 여기 잘라주시고, 잘라주시면 선정리가 끝났습니다. 플라스틱을 딱 소리가 나게 한 다음에 여기를 이거로 잠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다 조립은 다 끝난 거고요. 자, 이제 이 PC의 성능을 한번 보시죠. 벤치마크 한번 돌려가지고 뭐 온도는 얼마나 나오는지, 속도는 잘 나오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켜보겠습니다. RGB 싱크가 돼가지고 이제 색깔이 같이 변하죠. 여기하고 여기가 같이 변하죠. 얘는 계속 그냥 오렌지빛 나오고요. 아까 RGB 바이오스에서 RGB 퓨전이라는 게 요 팬하고 여기 LED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같이 색깔이 들어오고요. 뒤는 오렌지 컬러로 계속 들어오고요. 여기가 이렇게 세 개가 싱크로 연동이 돼 가지고 같이 색깔이 변합니다.